저 사람들하고 나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우리 공동체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눈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요. 우리 사회는 이 혐오와 차별의 문제로 세계 각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를 맡은 홍성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잡은 강의 주제는 이 혐오와 차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부터 시작해서 개념에 관한 것도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혐오와 차별을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좀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짚어보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그 얘기부터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혐오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은 아마 이 문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012년에 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라는 곳에서 활동을 좀 했었어요. 당시에는 이 국가 권력이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고, 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당시에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한 200페이지, 한 300페이지 되는 그런 굵직한 보고서를 이제 내게 됐는데요. 제가 집필을 맡은 파트가 하필이면 이 표현의 자유의 예외 또는 한계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의식이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해당하는 또 예외에 해당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영역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한 파트로 잡아서 이제 집필을 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헤이트 스피치, 바로 혐오 표현이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이 논의 상황들을 보니까 어떤 차별에 근거한 이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만큼은 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기도 하고, 미국은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지만 방송이라든가 또 학교 현장이라든가 또는 기업체에서 혐오 표현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같이 이론을 공부하는 그 연구자들은 이렇게 한계 영역에 있는 문제들에 좀 관심을 갖고 또 흥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론적인 흥미가 좀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3년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간베스트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간베스트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건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었고요. 마침 이제 제가 이 혐오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된 이렇게 전문가가 당시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는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인 것처럼 이렇게 좀 소개가 돼서 곳곳에 불려나가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강연도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논의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원래 이제 진보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옹호하는 쪽이고 보수 쪽에서는
아마 국가 이익이나 공익 같은 걸 내세워서 표현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또는 이제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양분이 좀 됐었는데 이 일간 베스트 사건을 기점으로는 이게 좀 뒤바뀌게 됐어요. 오히려 진보 쪽에서는 이건 혐오 표현이니까 규제해야 된다. 뭐 유럽에서도 다 규제한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고 또 보수 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이전엔 안 했었는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참 뭔가 이제 이론 지형, 논의 지형 자체가 이제 뒤바뀌어 버린 거죠. 네,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한국 사회의 이 표현의 자유 논의에 관련해서 분기점에 놓이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 혐오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혐오 표현의 문제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혐오 범죄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어떤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혐오 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아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혐오 차별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그런 계기로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혐오 차별 문제는 사실 뭐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더 격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이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마사지숍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 8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그중에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또 그중에는 한인 여성 4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좀 확산되는 가운데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뭐 인종적 혐오 범죄겠죠? 라고 해서 이것이 또 큰 문제가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요. 또 2021년 여름에는 영국에서 이 유로 2020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잉글랜드하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잉글랜드가 이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실축한 선수 3명이 모두 또 흑인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잉글랜드 내에서 그 패배의 책임을 이 세 선수한테 돌리면서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이렇게 퍼붓는 일들이 또 벌어져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안 혐오 사건들이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요.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는 이 백인 여성이 6살짜리 한국의 어린이의 목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 뒤에 뭐 차이나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경찰이 체포되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태국계 노인이 이제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고 뭐 미국 샌디에고에서는 필리핀계 여성이 이제 주먹으로 맞았던 사건도 있었고요. 뭐 뉴욕에서는 한국인이 이제 머리채를 잡힌 채 이렇게 구타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영국에서는 이 중국계 대학 강사가 대낮에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그 얻어맞은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 팝스타 중에 한 명인 한 그룹이죠. 이 BTS가 이제 저희도 아시안이란 이유로 차별당한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길을 걷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기도 하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하고 왜 아시아인이 영어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이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세계적인 그런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봐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어 왔는데요. 한 연구 이 인권 단체에 의하면은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무려 3,800여 건에 달하는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고 이 중에는 중국계가 한 42% 정도 되지만 한국계도 14%가 넘을 정도로 이제 한국계 이러면 우리가 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아시안에 대한 혐오가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언어 폭력을 하기도 하고 뭐 최루가스를 분사하기도 하고요. 뭐 침을 뱉거나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백주 대낮에 그냥 뭐 지하철 같은 데서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특기에서 봐야 될 점은 여성 피해자가 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남성들도 피해를 당했지만 아시아 여성들도 이제 3배, 남성에 비해서 3배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혐오 범죄 피해자들은 극도의 이제 공포심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아시안에 대한 공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뒤에 가면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길게 이제 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 파키아오라는 필리핀의 복싱 영웅이죠. 이분이 딱 나서서 대신 나와 싸워라, 아시안 공격하지 말고 제가 이제 복싱 선수니까 아주 재치 있게 아시안 혐오에 대한 항의를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했고요. 또 2021년에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인종 차별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무지개도 7개 색깔이 있다면서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뭐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뭐 백인과 흑인으로 황인종으로 나누고 뭐 게이냐 게이 아닌 사람이냐 이렇게 나는 구분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따뜻한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이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이런 정책이나 법을 시행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헝가리에서는 이 성소수자 관련 컨텐츠를 미성년자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또 폴란드에서는 성소수자가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뭐 LGBT 프리존 이런 걸 만들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항의가 시작이 됐는데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13개국에서는 뭐 강력한 항의의 그런 항의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한 축구 경기장이 이제 무지갯빛으로 물들여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간단히 사연을 설명드리면 2021년 6월에 이제 헝가리와 독일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됐어요. 미넨이라는 독일 도시에서.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헝가리 총리, 아까 문제의 그 헝가리 총리가 참석을 하자 이 미넨시에서는 이 성소수자 탄압에 대한 좀 항의의 표시로 이 축구장을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물들여야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유럽 축구 연맹에서는 이건 이제 헝가리 정치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축구장을 그렇게 물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미넨시에서는 그 축구장 빼고 나머지 이제 관공서라든가 경기장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에 이제 무지개 깃발을 내걸거나 조명을 비춤으로써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던지기도 했고요. 또 미넨뿐만 아니라 뭐 쾰른이나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이런 데 다른 데 이제 축구 경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축구 경기장들을 다 또 무지갯빛을 이렇게 물들여서 정작 축구 경기가 열린 그 미넨의 경기장은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른 독일 내 경기장들이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물들게 된, 그래서 이제 헝가리의 그런 성소수자 탄압에 대한 항의를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혐오와 차별의 문제로 세계 각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대립이나 반목 또는 폭력 등의 상당수는 이 혐오하고 차별의 문제가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부터 계속 이제 이 혐오 차별 문제들이 계속 격화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더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와 차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혐오 차별 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뒤에 내용들을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혐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하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뜻인데 어쨌든 우리의 맥락에서 이 혐오라는 말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혐오 표현은 이러한 혐오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차별이라고 하는 건 혐오를 이유로 해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거죠. 고용에서 고용을 안 시킨다거나 승진해서 누락시킨다거나 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이 되겠습니다. 혐오 범죄는 이유는 다 같습니다. 혐오를 이유로 해서 어떤 폭력이나 방화나 살인 같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혐오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 책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이제 강의 시간에도 조여드리는 표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해서 사실 이제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제 편견이 있죠. 당시에 이제 어떤 유태인에 대한 편견, 어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 유럽 사회에 실제로 있었고, 그게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나치가 이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편견에 기반한 개인적인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기반한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홀로코스트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비슷합니다. 제일 밑에는 이제 편견이나 혐오가 있고 이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되고 또 차별이 되고 혐오 범죄가 되고 집단 학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피라미드보다는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피라미드는 마치 이렇게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 편견이 혐오 표현이 되고 혐오 표현이 차별이 되고 차별이 혐오 범죄가 되고 또 혐오 범죄가 집단 학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물론 한 패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꼭 단선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혐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왜 혐오 범죄를 할까요? 네, 사실은 편견과 혐오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범죄하는 사람들은 이 혐오 범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야, 이 편견과 혐오 이렇게 정당한 거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공격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는 일종의 메시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범죄가 막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차별도 늘어나게 되고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그 사회에 편견과 혐오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위쪽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혐오 범죄가 차별을 낳고 차별이 혐오 표현을 낳고 또 혐오 표현이 있으면 편견과 혐오가 더 강화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이렇게 서로 얽혀 있고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점점 강화되고 확산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